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항공시험 준비하시면서 다들 한 번쯤 머리 쥐어뜯게 만드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관제탑, 즉 ATC 통신과 보고 기준이죠. 사실 이런 규정들 보면 그냥 외워야 할 딱딱하고 재미없는 숫자들의 나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 이륙부터 순항까지 비행을 이끌어가는 아주 논리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에 왜 하필 이런 규칙들이 생겨났는지 그 숨은 맥락을 딱 잡고 나면요. 복잡해 보이던 시험 문제의 정답이 진짜 신기할 정도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조종관 꽉 잡으시고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시계 비행, 그러니까 VFR로 아주 평화롭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앞불싸 갑자기 기상이 확 나빠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시계 비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럴 때 관제탑에서 여러분에게 던져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생명줄 같은 정보는 과연 뭘까요? 이거 기출문제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정답은 바로 해당 비행 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입니다. 막연하게 동네 전체 날씨를 읊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아가고 있는 바로 그 특정 경로 주변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아주 콕 집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비행 루트,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첫째, 비행 전 정보 및 ATC 조언. 둘째, 쾌초 레이더 교신 원칙. 셋째, 비행 계획 변경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보고 지점의 이해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죠. 비행 전 정보 및 ATC 조언, 즉 이륙 전에 올바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30인데요. 이 숫자는 완전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해요. 하늘 위에서 조종사랑 관제사는 진짜 1분 1초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무전은 아주 무조건 간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 터미널 정보 업무, 우리가 흔히 ATIS라고 부르는 이 방송의 녹음 시간은 반드시 30초 이내로 딱 맞춰야 한다는 빡빡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다 빼고 꼭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전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출제자들이 진짜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거든요. 제일 자주 나오는 오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능한 1분의 시간 이내에 녹음하도록 한다 입니다. 어때세요? 언뜻 들으면 1분도 엄청 짧아 보이니까 왠지 정답 같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1분은 여러분의 허점을 찌르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함정이에요. ATS는 무조건 30초.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000이에요. 원래 ATIS에서는 구름의 높이, 즉 운고 정보를 무조건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다면 굳이 방송 시간을 낭비하면서 운고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운고가 5000피트 이상이고 가시거리인 시정이 5법정마일 이상으로 아주 쾌청할 때는 ATIS에서 운고 정보를 과감하게 뺄 수 있습니다. 한정된 무선 주파수를 진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원칙인 거죠. 자, 그럼 관제사가 기본적인 지시 말고 어떤 부가적인 조언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선이 아주 명확합니다. 목적지나 교체 공항의 날씨 정보, 혹은 바다 위 낮은 고도로 날 때 충돌하지 말라고 주변 배들의 호출 보호를 알려주는 건 진짜 훌륭한 조언이죠. 그런데 대체 공항의 관제 운영 시간을 알려줄까요? 에이, 아닙니다. 그건 비행기 뜨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체크하셨어야 할 행정적인 정보잖아요. 지금 당장 하늘 위에서 바빠 죽겠는 관제사가 챙겨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서 이 오답 확실하게 걸러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초 레이더 교신 원칙, 드디어 공중에서 통신에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통신 규칙들은 여러분의 실질 기출문제 원문에서 진짜 엑기스만 쏙쏙 뽑아온 내용들입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아셔야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기서 다루는 원칙들만 명확히 이해하셔도 점수가 확 오르실 거니까요. 믿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레이더 관제를 받으면서 새로운 관제석과
딱 처음 무전할 때 가장 깔끔하고 정확한 교신 공식이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TC 관제소 이름, 내 항공기 호출 보호, 그리고 현재 고도. 이것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얄밉게 오답에다가 위치를 슬쩍 끼워 넣거든요. 여러분, 관제사 레이더 화면에 이미 여러분 위치가 떡하니 떠 있는데 입 바쁘게 내 위치가 어딘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불필요한 단어를 싹 빼는 게 교신의 핵심입니다. 자, 방금 전에 무조건 고도를 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외라는 게 늘 있기 마련이죠. 관제사가 굳이 고도를 재차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째, 조종사가 센스 있게 먼저 자기 고도를 말했을 때. 둘째, 상승이나 강하 중인데 관제사가 방금 막 새로운 고도를 지시했을 때. 셋째, 항공기 시스템인 모드C가 고도 정보를 너무 완벽하게 관제탑으로 잘 쏴주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같은 터미널 시설 안에서 섹터만 살짝 넘어갈 때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거나 기계가 완벽히 증명해주고 있다면 굳이 두 번 묻지 말자 이거죠. 이제 세 번째 섹션, 비행계획 변경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편차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볼게요. 드디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항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다 보면 맞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나 기류가 변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속도나 시간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대기 속도, 즉 TIS가 5%나 10노트 중 더 큰 값으로 확 변해버렸을 때, 혹은 예상 마하수가 0.02 차이 날 때, 그리고 보고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가 달라질 때는 필수 보고 지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관제탑에 알려야 해요. 또 ADDS-C 같은 자동 보고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예상 도착 시간이 2분 이상 빗나거나 배정받은 고도를 벗어날 때도 당연히 보고해야 하고요. 이 수치들은 복잡한 공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딱 여기까지만 봐주겠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속도랑 시간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시험에서 진짜 자주 출제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독 정답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속도나 고도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의 중심에서 삐딱하게 벗어나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사항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네요. 필수 보고 지점의 이해, 이 거대한 공역 시스템 뒤에 숨겨진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필수 보고 지점을 정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체계적인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도에 점 하나 띡 찍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이면의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엄청난 유연성이 숨어 있거든요. 그 유연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의 항공 시스템은 땅에 있는 물리적인 선들에 꽉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필수 보고 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VOR 같은 항행안전 무선 시설 위에 딱 맞춰 찍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정보 구역 경계선에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지형지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도상의 위도랑 경도선을 보고 지점으로 써버립니다. 시스템 자체가 고정된 땅이 아니라 하늘 위 교통 흐름에 맞춰서 진짜 유연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완벽한 증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필수 보고 지점을 지날 때마다 다 관제탑에 보고를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 밑에서 천천히 날아가는 경비행기면 모를까, 저 높은 고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쏘고 지나가는 제트기들이 지점 통과할 때마다 무전기를 잡으면 아마 주파수가 터져버릴걸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관제구역 주반을 통과하는 항공기들도 이런 일상적인 보고는 쿨하게 면제해줍니다. 쓸데없는 통신 폭주를 막아서 진짜 급한 무전을 살리기 위해서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과 수많은 예외 규정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문구에 있습니다.
관제통신 규정은 절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고 괴롭히려고 만든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인간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쓸데없는 정보는 다 빼버리자는 이 대원칙 아래 가장 안전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겹겹이 쳐놓은 정교한 방어막이라는 거죠. 다음번에 공부하시다가 이 수저들을 다시 만나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규칙들이 어떻게 우리 공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그 숨은 논리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토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항공통신 규정들. 과연 미래에 완벽한 AI 관제사가 도입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놀라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